2015년 가을, 서울 변두리 주택가의 24시간 편의점. 밤 11시가 넘으면 이곳은 또 다른 세상이 된다. 낮에 바쁜 발걸음은 사라지고 형광등 불빛 아래 외로움을 달래려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편의점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울리는 경쾌한 벨소리는 이 고요한 밤의 작은 위안처럼 들린다. 강민수는 24살, 대학교 3학년이었다. 낮에는 강의실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밤에는 이 작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야간 근무였지만 민수는 이 시간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밤에 편의점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떤 교과서보다 값진 배움을 주곤 했다. 안녕하세요.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자동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2층 집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였다. 75의 나이에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다니시는 분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다. 할머니의 그 꼿꼿한 자세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어머, 민수야. 오늘도 여기 있네. 할머니는 항상 그렇듯 우유 한 팩을 집어들었다. 민수는 처음엔 몰랐다. 할머니가 매일 밤 편의점에 오시는 이유가 우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며칠을 지켜보니 알 수 있었다. 할머니는 우유를 사러 오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러 오시는 거였다. 할머니, 오늘 저녁은 드셨어요? 민수의 물음에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렸다. 먹긴 먹었지. 김치하고 밥 좀. 할머니의 대답에서 민수는 진실을 읽었다. 아마도 김치만 드셨을 것이다. 혼자 사는 노인들의 밥상이 그렇듯 차릴 의욕도 먹을 기운도 없는 저녁이었을 것이다. 할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민수는 진열대에서 컵라면 하나를 꺼내 뜨거운 물을 부었다. 점주 아저씨에게 미리 양해를 구해둔 일이었다. 가끔 이렇게 손님들에게 라면을 끓여드릴 때가 있는데 나중에 자기 돈으로 계산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점주는 흔쾌히 허락해 주셨다. 아이고, 이걸 어떡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는 편의점 한쪽에 마련된 간이 테이블로 할머니를 안내했다. 할머니는 라면 앞에 앉으셨지만 쉽게 젓가락을 들지 못하셨다. 할머니, 식기 전에 드세요. 제가 파 많이 넣었어요. 민수의 재촉에 할머니는 천천히 라면을 드시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민수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게 돈이 되는 일은 아니었다. 오히려 자기 돈으로 라면을 사드리는 일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이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전부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할머니는 라면을 다 드신 후에도 한참을 앉아 계셨다. 민수는 재고 정리를 하면서도 가끔 할머니께 말을 건넸다.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별것 아닌 일상의 대화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민수는 할머니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다. 민수야, 넌 참 착하구나. 할머니가 일어서며 말씀하셨다. 할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일 또 뵐게요. 할머니가 나가신 후 민수는 테이블을 정리했다. 휴지통을 비우려다가 그는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휴지 사이에 살짝 가려진 하얀 봉투. 민수가 봉투를 집어들었을 때 그 안에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나왔다. 봉투에는 연필로 삐뚤빼뚤하게 쓴 글씨가 있었다. 라면값. 고맙습니다. 박순자. 민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할머니는 라면을 공짜로 얻어먹는 게 미안하셨던 것이다.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시는 분이 10,000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민수는 잘 알았다. 민수는 봉투를 꼭 쥐었다. 이 돈은 받을 수 없었다. 다음 날 밤, 민수는 할머니께 봉투를 돌려드리려 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완강하게 거부하셨다. 아니야, 민수야. 할머니가 공짜로 먹으면 마음이 불편해. 이건 할머니 자존심이야. 그날 이후 민수는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래서 라면값을 받되 그 돈으로 다음에 더 푸짐한 라면을 끓여드리기로 마음먹었다. 할머니의 자존심도 지키고 민수의 마음도 전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밤은 깊어갔고 편의점 문은 계속 열렸다 닫혔다. 그날 밤에도 여러 손님이 찾아왔다. 3층 집에 사시는 김영희 할머니, 옆 골목의 최덕순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 이정숙 할머니, 모두 70이 넘은 독거노인들이었다. 민수는 그들 한 분 한 분께 따뜻한 차 한 잔, 라면 한 그릇을 대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다. 그것이 민수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 점주 아저씨는 가끔 민수에게 물었다. 민수야,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하니? 알바생이 그럴 필요 없어.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저씨, 저도 나중에 나이 들면 누군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받고 싶은 대접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점주도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가끔 라면이나 김밥을 더 넣어주곤 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밤 편의점의 풍경도 조금씩 변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제 단순히 물건을 사러 오시는 게 아니라 민수를 보러 오셨다. 편의점은 그들에게 외로움을 달래는 작은 쉼터가 되었고 민수는 그들에게 손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어느 날 밤, 김영희 할머니가 작은 봉지를 들고 오셨다. 민수야, 할머니가 호떡 좀 만들었어. 넌 맨날 밤에 일하니까 배고프겠다 싶어서. 손수 만드신 호떡이었다. 민수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다. 2015년 겨울이 다가왔다. 편의점 앞 가로등에 불이 켜지는 시간이 점점 빨라졌고 밤 공기는 날카롭게 차가워졌다. 민수는 두꺼운 파카를 입고 출근했지만 편의점 안은 항상 따뜻했다. 난방기의 온기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만드는 온기가 있었다. 밤 10시가 넘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이제는 거의 매일 밤 보는 얼굴들이었다. 박순자 할머니, 김영희 할머니, 최덕순 할아버지, 이정숙 할머니, 윤기철 할아버지. 5분 모두 혼자 사시는 분들이었다. 민수는 그들을 위해 편의점 한쪽 공간을 작은 휴게실처럼 만들었다. 점주의 허락을 받아 가니 테이블을 하나 더 놓고 의자도 몇 개 더 마련했다. 그곳은 어느새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이 되었다. 민수야, 오늘은 날씨가 많이 춥구나. 최덕순 할아버지가 입김을 호호 불며 들어오셨다. 78배 할아버지는 625 전쟁 참전 용사셨다. 민수는 할아버지로부터 그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젊은 시절의 고난, 가족을 위해 일했던 이야기, 그리고 아내를 잃은 후의 외로움. 할아버지, 따뜻한 우유 드릴까요? 아이고, 고맙지. 요새 우유값도 만만찮은데. 민수는 우유를 데워 할아버지께 드렸다. 할아버지는 두 손으로 종이컵을 감싸주며 행복한 표정을 지으셨다. 잠시 후 이정숙 할머니가 오셨다. 할머니는 항상 단정한 옷차림에 머리도 곱게 빗고 오셨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분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다. 할머니가 그렇게 단정하게 꾸미는 이유가 외출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한 안간힘이라는 것을. 할머니, 오늘도 예쁘시네요. 민수의 칭찬에 할머니가 수줍게 웃으셨다. 이 나이에 무슨 예쁘긴. 그래도 칭찬 들으니까 기분은 좋네. 할머니는 늘 그러시듯 삼각김밥 하나를 집으셨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뜨거운 국물이 있는 김밥을 준비해 두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특별히 떡볶이 맛김밥 만들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야, 민수야. 넌 맨날 이런 식으로. 할머니, 제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그냥 맛이나 봐주세요. 민수는 할머니를 테이블로 안내했다. 이미 최덕순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고 곧 박순자 할머니와 김영희 할머니도 오셨다. 그렇게 밤의 작은 모임이 시작되었다. 민수는 각자에게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 드렸다. 라면, 김밥, 핫도그, 따뜻한 음료. 편의점 음식이었지만 함께 나눠 먹으니 어떤 레스토랑 음식보다 맛있어 보였다. 민수야, 넌 공부는 잘하니? 윤기철 할아버지가 물으셨다. 할아버지는 옛날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좋아. 공부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정말 훌륭한 공부야. 사람을 대하는 법, 세상을 보는 법. 그런 건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거든. 할아버지의 말씀에 민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대화는 무르익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자식들을 키우며 겪었던 고생, 그리고 지금의 외로움. 민수는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한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진짜 역사였다. 우리 아들이 미국에 있어.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해. 박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손자들은 이제 할머니 얼굴도 기억 못할 거야. 가끔 영상통화를 하는데 얘들이 뭐라고 하는지 할머니가 잘 몰라. 영어로 막 떠들어대는데. 할머니의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났다. 김영희 할머니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셨다. 순자야, 우린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만나잖아. 민수도 있고
우리가 가족이지 뭐.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가슴이 뭉클했다.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이들은 서로에게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남몰래 하시는 행동을 발견했다. 테이블을 정리하다가 의자 밑에서, 쓰레기통 옆에서, 화장실 휴지통에서 작은 봉투들을 찾은 것이다. 각각의 봉투에는 1,000원, 2,000원, 때로는 5,000원이 들어 있었다. 봉투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름이 연필로 적혀 있었다. 라면값 박순자, 김밥값 최덕순, 음료값 이정숙. 민수는 봉투들을 모아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그들은 민수가 자기 돈으로 음식을 사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몰래 돈을 두고 가시는 것이었다.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한 푼이 아까운 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시는 것이었다. 민수는 결심했다. 이 돈은 절대 자기가 쓰지 않겠다고. 대신 이 돈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준비하겠다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민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아주신 돈과 자기 알바비를 조금 보태서 작은 파티를 준비했다. 점주 아저씨에게도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았다. 크리스마스 이브 밤, 편의점은 특별한 공간으로 변했다. 2015년 12월 24일 밤, 민수는 오후부터 편의점을 조금씩 꾸미기 시작했다. 점주 아저씨가 창고에서 오래된 크리스마스 장식들을 꺼내주셨다. 색이 바랜 트리 장식, 반짝이는 전구, 종이로 만든 산타클로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민수의 정성이 담긴 장식들이었다. 민수야, 이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점주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다. 아니에요,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만 하시다가 이제 혼자 계시잖아요. 크리스마스에 혼자 계시는 거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냥 작은 위로라도 드리고 싶어요. 민수의 진심이 담긴 말에 점주도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 집에서 쓰던 음향기기를 가져다 주시며 캐럴을 틀 수 있게 해주셨다. 저녁 8시, 민수는 준비를 마쳤다. 편의점 한쪽 공간이 작은 파티장으로 변했다. 테이블에는 민수가 직접 만든 김밥, 떡볶이, 핫도그가 놓였다. 편의점 음식이었지만 정성껏 담아내니 제법 근사해 보였다. 따뜻한 커피와 식혜도 준비했다. 밤 10시가 되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나둘 오시기 시작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맨 먼저 오신 박순자 할머니가 깜짝 놀라 외치셨다. 편의점 안은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조용히 캐럴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할머니, 메리 크리스마스.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할머니의 눈에 금세 눈물이 고였다. 민수야, 이걸 어쩌려고. 할머니,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같이 크리스마스 보내요. 곧 다른 분들도 도착하셨다. 김영희 할머니, 최덕순 할아버지, 이정숙 할머니, 윤기철 할아버지. 모두들 편의점의 변화에 놀라워하셨다. 이야, 우리 민수가 이런 준비를 다 했어? 최덕순 할아버지가 감탄하며 주변을 둘러보셨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기 앉으세요. 오늘은 제가 특별한 저녁 준비했어요. 민수는 준비한 음식들을 테이블에 내왔다. 비록 편의점 음식이었지만 따뜻하게 데우고 정성껏 담아내니 어떤 호텔 뷔페보다 풍성해 보였다. 민수야, 이거 다 내가 산 거니? 이정숙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동안 제게 주신 거로 준비한 거예요. 그 마음들을 이렇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민수의 말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서로를 바라보셨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민수가 자기들이 몰래 두고 간 돈을 발견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돈을 이렇게 다시 돌려주고 있다는 것을. 이 녀석 참. 윤기철 할아버지가 안경을 벗어 눈가를 훔치셨다. 파티가 시작되었다.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이 피었다. 민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각자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했다. 박순자 할머니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내가 20살 때였어. 1960년대였지. 그때는 크리스마스가 지금처럼 화려하지 않았어. 그래도 교회에 가면 캐럴을 부르고 아이들한테 사탕 하나씩 나눠주고 그게 전부였지. 근데 그게 그렇게 행복했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향수가 묻어났다. 우리 남편이 그때 나한테 목도리를 선물했어. 자기가 일해서 번 돈으로 처음 산 선물이라고. 그게 얼마나 따뜻했는지.
지금도 그 목도리 간직하고 있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김영희 할머니는 아이들을 키우던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마다 산타클로스가 온다고 믿었어. 난 밤새 깨어있다가 애들 자는 방에 선물을 두곤 했지. 돈이 없어서 비싼 건 못 사줬어. 그래도 공책, 연필, 과자 몇 개라도 포장해서 놓아주면 아침에 애들이 좋아하던 그 얼굴. 지금도 눈에 선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최덕순 할아버지는 전쟁 직후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1950년대 크리스마스는 참 힘들었어. 전쟁 끝나고 모두가 가난했지. 근데 미군 부대에서 나눠주는 초콜릿 하나가 그렇게 귀했어. 그걸 받아서 동생들한테 나눠주면 그게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전쟁의 아픔과 가족의 사랑이 함께 담겨 있었다. 이정숙 할머니는 남편과의 추억을 나누셨다. 우리 남편은 크리스마스를 무척 좋아했어. 매년 12월이 되면 집안을 장식하고 케이크를 사오고. 그 사람이 떠난 지 5년이 됐는데 크리스마스만 되면 더 생각나.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다시 이어가셨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기가 두려웠어. 또 혼자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한다는 게 슬펐거든. 근데 민수가 이렇게 준비해 놓으니까 참 고맙네. 윤기철 할아버지는 교사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내가 교장 선생할 때 크리스마스마다 가난한 학생들한테 선물을 나눠줬어. 선생님들이 돈을 모아서 준비한 거였지. 장갑, 목도리, 학용품. 그렇게 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다 커서 나를 찾아왔어. 선생님, 그때 선물 받은 거 잊지 않았습니다라고. 할아버지는 안경을 고쳤으며 계속 말씀하셨다. 선행은 돌고 돌아. 내가 지금 우리한테 해주는 것처럼. 민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들의 삶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다. 가난과 전쟁, 고난을 겪으며 살아온 세대였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오신 분들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편의점은 더욱 따뜻해졌다. 캐럴이 흐르는 가운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옛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다. 고향의 봄, 그리운 금강산, 아리랑. 민수는 잘 모르는 노래들이었지만 함께 박수를 치며 리듬을 맞췄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민수는 깜짝 선물을 꺼냈다. 각자의 이름이 적힌 작은 상자들이었다. 안에는 목도리와 장갑, 그리고 손편지가 들어있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받아주세요. 민수가 하나씩 선물을 드렸다. 2015년 크리스마스 자정이 지나갈 무렵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민수가 건넨 선물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상자 안에는 따뜻한 겨울 목도리와 장갑, 그리고 정성스럽게 접힌 편지가 들어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각자의 편지를 펼쳤다. 박순자 할머니께 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할머니, 항상 우유 한 팩 드시러 오시지만 저는 할머니가 진짜 필요한 게 우유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대화가 필요하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하신 거잖아요. 할머니가 제게 주신 그 모든 따뜻함 잊지 않을게요. 할머니는 저한테 진짜 할머니 같아요. 사랑합니다. 민수 올림.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셨다. 손주들은 먼 나라에 있고 1년에 한 번 영상통화로 얼굴 보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이 청년은 매일 밤 할머니를 기다려주고 진심으로 대화를 나눠주었다. 민수야.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민수를 꼭 안아주셨다. 민수도 할머니를 안으며 눈물을 참았다. 김영희 할머니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할머니,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호떡 정말 맛있었어요. 어머니 손맛이 그리울 때마다 할머니 호떡을 생각해요. 할머니의 음식에는 사랑이 들어있거든요. 할머니께서 평생 가족들을 위해 요리하신 그 마음, 이제는 할머니가 받으셔야 해요. 제가 할머니께 그 마음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할머니는 평생을 가족들의 끼니를 챙기며 살아왔다. 남편과 자식들, 손주들까지. 하지만 이제 그들은 모두 떠나갔고 할머니는 혼자였다. 이 청년이 처음으로 할머니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주고 할머니의 마음을 받아주었다. 최덕순 할아버지께 쓴 편지는 이랬다.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전쟁 이야기 들으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 힘든 시절을 이겨내고 가족을 지키신 할아버지가 정말 존경스러워요. 할아버지는 영웅이세요. 이제는 할아버지가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을 차례예요. 제가 그 역할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전쟁터에서 동료들을 잃었다.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아내마저 떠나고 나니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기 힘들었다. 하지만 이 청년은 할아버지를 영웅이라고 불러주었다. 고맙네, 민수야. 넌 정말 기특한 청년이야.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겼다. 이정숙 할머니께는 이렇게 썼다. 할머니, 항상 깔끔하게 옷 입고 머리 예쁘게 하고 오시는 할머니가 멋있어요. 할머니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시는 분이에요. 외로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할머니를 보면서 제가 더 배워요. 할머니 같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는 남편이 떠난 후에도 자신을 가꾸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았다. 이 청년만이 할머니의 그 고독한 싸움을 이해해 주었다. 윤기철 할아버지께 쓴 편지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 할아버지께서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신 것처럼 저도 할아버지께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인생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존중하는 법. 할아버지는 지금도 여전히 선생님이세요. 제 인생의 선생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교직에서 은퇴한 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었다고 느꼈다. 더 이상 가르칠 학생도 없고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청년은 할아버지를 여전히 선생님이라 불러주었다. 5분 모두 편지를 읽고 난 후 한참을 말이 없었다. 편의점 안에는 캐럴만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민수는 그들이 감정을 추스르실 시간을 드리고자 잠시 자리를 피했다. 화장실에 간 민수는 거울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이 작은 일이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 몰랐다. 단지 외로워 보이는 분들께 작은 위로를 드리고 싶었을 뿐인데 오히려 자신이 더 큰 것을 받고 있었다. 민수가 돌아왔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서로 손을 잡고 있었다. 민수야, 이리 와. 박순자 할머니가 민수를 손짓하며 불렀다. 민수가 다가가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민수를 둘러쌌다. 민수야, 우리가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윤기철 할아버지가 물으셨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렇게 함께 있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니야, 우린 내게 빚을 졌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해주고 싶구나. 최덕순 할아버지의 말씀이었다.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제가 힘들 때 응원해주세요. 가끔 공부하다가 아르바이트 하다가 지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기 계시면 힘이 나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건 당연하지. 우리가 늘 여기 있을게. 김영희 할머니가 민수의 손을 꼭 잡으셨다. 그날 밤 자정이 넘도록 그들은 함께 있었다.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때로는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편의점이라는 작은 공간이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다. 새벽 2시가 되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나둘 일어서셨다. 민수야, 우리 이제 가야겠다. 내가 내일도 일해야 하잖아. 괜찮아요, 할머니. 천천히 가세요. 민수는 한 분 한 분을 배웅하며 목도리를 매드려 주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새 목도리를 두르고 장갑을 끼며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다. 민수야, 메리 크리스마스. 할머니 할아버지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들이 모두 떠난 후 민수는 편의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돈하고 쓰레기를 버렸다. 그러다가 또 작은 봉투들을 발견했다. 이번에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몰래 두고 가신 것이었다. 봉투들을 열어보니 각각 10,000원씩 들어있었다. 그리고 짧은 메모들이 함께 있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 고마워. 순자. 내 덕분에 크리스마스를 외롭지 않게 보냈어. 영희. 너는 천사야, 민수야. 덕순. 오늘 밤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정숙. 내가 자랑스럽다. 기철. 민수는 봉투들을 하나하나 펼쳐보며 눈물을 흘렸다. 2016년 2월. 대학가에는 졸업식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민수도 마침내 4년간의 대학 생활을 마치고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는 동기들과 달리 민수의 마음 한편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민수는 큰 기업의 입사 시험에 합격했다. 3월부터는 지방에 있는 본사에서 신입사원 연수를 받아야 했다. 그것은 좋은 기회였지만 동시에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어떻게 말씀드리지? 민수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그들에게 자신은 단순한 편의점 알바생이 아니었다. 손주 같은 존재, 가족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 민수가 떠난다는 소식을 들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얼마나 슬퍼하실까. 2월의 어느 추운 밤, 민수는 용기를 내어 그 이야기를 꺼냈다. 평소처럼 모인 할머니, 할아버지들 앞에서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수의 진지한 표정에 모두가 긴장했다. 저,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게 됐어요. 어머, 그래? 축하한다, 민수야. 박순자 할머니가 기쁘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그런데 취직을 하게 돼서 다음 달부터 지방으로 가야 해요. 연수 기간만 6개월이고 그 다음에도 본사에서 근무하게 될 것 같아요. 순간 편의점 안이 조용해졌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수야, 최덕순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럼 우리랑 헤어지는 거니? 죄송해요, 할아버지. 제가 계속 여기 있고 싶은데.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니야, 민수야. 미안할 게 뭐 있어. 내 인생이 중요하지. 윤기철 할아버지가 안경을 벗어닦으며 말씀하셨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겠니? 너는 이제 시작이야. 좋은 회사에 들어간 거면 열심히 일해야지. 하지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김영희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말씀하셨다. 민수야, 할머니는 내가 잘 되는 게 제일 기쁘단다. 우리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 이정숙 할머니도 애써 웃으며 말씀하셨다. 그래, 민수야. 넌 날개를 펴고 날아가야 해. 이 좁은 편의점에만 있을 애가 아니잖아. 하지만 모두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말없이 눈물만 흘리고 계셨다. 민수는 할머니께 다가가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저 꼭 다시 올게요. 휴가 때마다 여기 들를게요. 약속할게요. 그래, 그래야지. 우리 민수, 잘 돼야 해.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다. 그날 밤, 그들은 평소보다 오래 함께 있었다. 지난 1년 반 동안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고 울었다. 민수가 처음 라면을 끓여줬던 날, 크리스마스에 함께 파티를 했던 날, 여름 더위에 시원한 음료를 나눠 마시던 날, 작은 일상들이 모두 소중한 추억이었다. 민수야, 우리가 너한테 선물 하나 줄게. 윤기철 할아버지가 봉투를 꺼내셨다. 할아버지, 안 돼요. 저는 받아. 이건 우리 5명이 모은 거야. 내 출발을 응원하는 마음이다. 봉투를 열어보니 50만 원이 들어있었다. 민수는 깜짝 놀라 거절했다. 할아버지,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받을 수 없어요. 민수야, 우리 고집도 세다.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은 아니지만 내가 우리한테 준 그 모든 것의 값이야. 받아줘야 우리 마음이 편해. 최덕순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민수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돈을 받았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 돈은 나중에 꼭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 쓰겠다고. 민수의 마지막 근무일이 다가왔다. 2월 28일, 민수는 평소처럼 편의점에 출근했다. 점주 아저씨가 민수를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민수야, 그동안 수고 많았어. 너 같은 알바생은 처음이야. 아저씨, 저야말로 감사했어요. 여기서 일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저녁이 되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평소보다 일찍 오셨다. 그들은 각자 음식을 준비해 오셨다. 김영희 할머니는 김밥을, 이정숙 할머니는 잡채를, 박순자 할머니는 떡을 만들어 오셨다. 민수야, 우리가 마지막으로 내게 밥 해주고 싶었어. 할머니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다. 그날 밤은 작은 송별회가 되었다.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하나하나 감사 인사를 드렸다.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여기서 배운 것들 잊지 않을게요. 사람을 대하는 법, 진심을 나누는 법.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 선생님이셨어요. 자정이 되었다. 민수의 마지막 근무 시간이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저 가봐야 해요. 민수가 일어서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모두 일어서셨다. 민수야,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해. 연락하면서 지내자. 응? 우리 항상 여기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와.
한 분 한 분과 포옹하며 민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모두 울고 계셨다. 민수는 편의점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다. 형광등 불빛 아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을 흔들고 계셨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민수는 큰 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발걸음을 돌렸다. 2016년 3월, 민수가 떠난 후 편의점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새로운 야간 알바생이 들어왔지만 그는 단지 물건을 팔고 계산만 하는 직원일 뿐이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여전히 밤마다 편의점을 찾았지만 예전 같은 따뜻함은 없었다. 순자야, 민수한테 연락 왔니? 김영희 할머니가 물으셨다. 응. 어제 문자 왔어. 연수 잘 받고 있대. 바빠서 전화는 못한다더라. 박순자 할머니가 휴대폰을 꺼내 보이셨다. 할머니들은 민수의 안부를 확인하며 안심했다. 우리 민수, 잘하고 있겠지. 그럼, 그 착한 애가 못할 게 뭐 있어. 하지만 편의점에서의 시간은 예전만큼 즐겁지 않았다. 함께 라면을 나눠 먹고,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간들이 그리웠다. 어느 날 저녁, 5분이 박순자 할머니 댁에 모였다. 할머니는 작은 원룸에 혼자 살고 계셨는데, 이날만큼은 모두를 초대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모시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민수가 우리한테 그렇게 잘해줬잖아요. 우리도 민수한테 뭔가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맞아. 우리가 출발할 때 50만 원 줬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최덕순 할아버지가 동의하셨다. 근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린 돈도 많지 않고 힘도 없잖아. 이정숙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다. 윤기철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응원이야. 민수가 힘들 때, 지칠 때 우리의 응원이 힘이 될 수 있을 거야. 어떻게요? 편지를 쓰는 거야. 민수한테 보내는 응원의 편지. 할아버지의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민수 주소를 알아요? 연수원 주소는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을 거야. 찾아보면 될 거야. 그날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각자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형광등 밑에서 정성껏 편지를 썼다.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마음만은 가득 담았다. 민수야, 할머니야, 너 없는 편의점은 너무 쓸쓸하구나. 그래도 내가 좋은 곳에서 잘 지내고 있다니 할머니는 기쁘단다. 연수 힘들지?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할머니가 거기 가서 라면이라도 끓여주고 싶은데. 민수야, 힘들 때는 우리 생각해. 할머니가 늘 내 편이야. 사랑한다. 우리 민수. 김영희 할머니도 편지를 썼다. 민수에게. 할머니가 호떡 만들던 거 기억나니? 내가 그걸 그렇게 맛있게 먹어줘서 할머니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민수야, 넌 할머니한테 손주 같은 존재야. 할머니 친손주들보다 더 자주 보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눴잖아. 넌 할머니의 자랑이야. 새로운 곳에서도 그 따뜻한 마음 잃지 말고 내 꿈을 펼쳐라. 할머니가 응원한다. 최덕순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다. 민수야, 할아버지다. 할아버지가 전쟁 이야기 많이 했지. 그때 할아버지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동료들의 응원 덕분이었어. 힘들 때 옆에서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힘이 나거든. 민수야, 할아버지가 내 옆에 없어도 항상 응원하고 있어. 넌 할 수 있어. 넌 훌륭한 청년이야. 할아버지가 장담한다. 이정숙 할머니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민수야, 할머니는 내가 자기 자신을 잘 가꾸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외모만 말하는 게 아니야. 마음도 가꾸고, 생각도 가꾸고, 넌 이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그 마음 잃지 말고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내 본질을 지켜. 할머니가 믿는다. 윤기철 할아버지는 제자에게 쓰듯 정성껏 편지를 썼다. 민수에게. 할아버지가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배운 게 있어. 진짜 훌륭한 사람은 성적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야. 민수야, 넌 이미 훌륭한 사람이야. 회사에서도 그 마음을 잃지 마. 성과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해. 할아버지가 내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내 친구로서 응원한다. 5분은 편지를 봉투에 넣고 조심스럽게 봉했다.
그리고 함께 우체국에 가서 민수의 연수원으로 보냈다. 민수가 받으면 좋아하겠지? 당연하지. 우리 마음이 전해질 거야.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민수가 얼마나 바쁜 연수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빡빡한 교육과 과제, 그리고 회식. 민수는 편지를 받았지만 제대로 읽을 시간이 없었다. 간신히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답장만 보낼 수 있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실망하지 않았다. 바쁜 거라고 이해했다. 그리고 계속 편지를 보내기로 했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며 2016년에서 2026년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민수는 회사에서 승승장구했다. 신입사원 시절의 열정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팀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회사에서 인정받는 인재가 되었다. 3년 만에 대리로 승진했고 5년 차에는 과장이 되었다. 지방 본사에서 일하다가 7년 차에는 서울지사로 발령받았다. 서울로 돌아온 민수는 옛 동네 근처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결혼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안정적인 직장과 경제력을 갖춘 35의 청년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민수는 많은 것들을 잊고 살았다. 편의점에서의 추억, 할머니, 할아버지들과의 시간. 가끔 생각은 났지만 찾아뵙지는 못했다. 항상 다음에, 나중에라고 미루다가 세월이 흘러버렸다. 한편 편의점 근처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여전히 그곳에 계셨다. 하지만 세월은 그들에게도 가혹했다. 2018년 가을, 최덕순 할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다. 심장마비였다. 혼자 집에 계시다가 쓰러지셨고 다음 날 이웃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덕순이가 갔어. 박순자 할머니가 울먹이며 소식을 전했다. 남은 내부는 장례식장에 함께 가셨다. 자식들도 왔지만 할아버지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은 이 네 분이었다. 민수한테 연락해야 하지 않을까? 김영희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아니야. 민수 바쁘잖아. 이런 슬픈 소식으로 괴롭히고 싶지 않아. 박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다. 그들은 민수에게 알리지 않기로 했다. 민수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줄도 모른 채 일상을 살아갔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었다. 노인들은 특히 조심해야 했다. 할머니들은 집에만 계셨고 편의점에도 나가지 못했다. 그렇게 고립된 시간이 길어졌다. 2021년 봄, 윤기철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다. 폐렴이었다. 코로나는 아니었지만 약해진 몸은 이겨내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임종을 맞으셨고 마지막까지 민수는 잘 있겠지라고 중얼거리셨다고 한다. 남은 세 분의 할머니는 더욱 외로워졌다. 함께 편의점을 찾던 동료들이 하나씩 떠나가고 있었다. 2023년 여름, 이정숙 할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반신이 마비되어 요양원에 들어가셨다.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 생활할 수 없었다. 정수가, 우리 자주 보러 갈게. 박순자 할머니와 김영희 할머니가 요양원을 방문했다. 이정숙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지만 여전히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하고 계셨다. 미안해. 내가 이렇게 돼서. 할머니의 말이 어눌했다. 무슨 소리야. 우린 가족이잖아. 김영희 할머니가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셨다. 그날 이후로 두 할머니는 매주 요양원을 방문하셨다.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두 분 다 80이 넘으셨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다. 2024년 겨울, 김영희 할머니가 독감에 걸려 입원하셨다. 나이 든 몸의 독감은 위험했다. 한 달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퇴원은 하셨지만 체력이 많이 약해지셨다. 이제 박순자 할머니만 온전히 혼자 생활하고 계셨다. 85세 나이의 할머니는 여전히 그 편의점을 찾으셨다. 하지만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었다. 기력이 딸렸고 밤에 나가는 것도 무서웠다. 할머니들은 그동안 민수에게 편지를 계속 보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던 편지가 점점 뜸해졌지만 그래도 1년에 서너 번은 보냈다. 민수의 건강을 걱정하고 응원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담아서. 하지만 민수로부터는 답장이 오지 않았다. 가끔 명절에 짧은 문자가 오는 게 전부였다. 할머니들은 실망하지 않았다. 바쁜 거라고, 잘 지내고 있는 거라고 믿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낸 편지를 모두 모아두셨다. 돌아가신 분들의 편지까지.
작은 상자에 정성껏 보관하셨다. 민수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그때 이 편지들을 주자. 할머니는 혼잣말로 중얼거리셨다. 2025년 봄, 박순자 할머니도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혈압도 높고 당뇨도 있었다. 병원에 다니셨지만 혼자 사는 노인이 건강을 챙기기는 쉽지 않았다. 어느 날 할머니는 그 편의점을 찾아가셨다. 점주는 이미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야간 알바생은 여전히 젊은 학생이었다. 학생, 잠깐 부탁 하나 해도 될까? 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 상자 좀 맡아줄 수 있을까? 혹시 민수라는 청년이 여기 찾아오면 이걸 전해줘. 할머니는 편지들이 든 상자를 내밀었다. 민수요? 응. 10년 전에 여기서 야간 알바하던 청년이야. 혹시 온다면? 아니, 올 거야. 언젠가는. 그때 이걸 꼭 전해줘. 네.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는 직접 전해주시면 안 돼요? 할머니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거든.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편의점에 다시 오지 않으셨다. 2025년 여름, 박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잠드셨다. 집에서 평화롭게. 2026년 가을, 10월. 민수는 서울지사에서 일한 지 3년째가 되었다. 어느덧 35, 과장 직급의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허전함이 있었다. 무언가를 잊고 사는 것 같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어느 주말 오후, 민수는 집 근처를 산책하다가 문득 옛 기억이 떠올랐다. 대학 시절 알바하던 그 편의점,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보냈던 따뜻한 시간들. 그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민수는 문득 그곳에 가보고 싶어졌다. 10년 만에 찾아가면 놀라시겠지. 그런 생각에 민수는 옛 동네로 향했다. 동네는 많이 변해 있었다. 낡은 건물들이 새 건물로 바뀌었고 골목길도 정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편의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간판은 바뀌었지만 건물은 그대로였다.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자동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벨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안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인테리어도 새로 했고 진열대 배치도 바뀌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점원이 인사했다. 민수가 기억하는 점주 아저씨는 보이지 않았다. 여기 점주분 계세요? 아, 사장님은 3년 전에 이 가게 넘기셨어요. 지금은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민수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래도 주변을 둘러보며 옛 기억을 떠올렸다. 저기 구석에 테이블을 놓고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라면을 나눠 먹었었지. 크리스마스에 장식을 달았던 그 천장. 모든 게 그대로인 듯 하면서도 낯설었다. 손님,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옛날에 여기서 알바했었거든요. 추억 때문에 왔어요. 아, 그러세요? 혹시 이름이 민수세요? 민수는 깜짝 놀라 점원을 바라봤다. 네, 맞는데요. 어떻게 아세요? 잠깐만요. 점원은 카운터 뒤로 가서 뭔가를 꺼내왔다. 낡은 상자였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테이프로 여러 번 붙여진 흔적이 있었다. 이거 할머니 한 분이 맡기고 가신 거예요. 민수라는 사람이 오면 꼭 전해달라고. 민수의 손이 떨렸다. 상자를 받아들고 보니 겉면에 연필로 쓴 글씨가 있었다. 민수에게 순자 할머니, 박순자 할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언제 맡기신 거예요? 작년 봄쯤이었어요. 할머니가 꼭 전해달라고 당부하셨어요.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점원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잘은 모르는데 동네 어르신들 말씀으로는 작년 여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돌아가셨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민수는 상자를 꼭 안고 편의점을 나왔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수십 통의 편지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각 편지 봉투에는 날짜와 보낸 사람이 적혀 있었다. 박순자, 김영희, 최덕순, 이정숙, 윤기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름이었다. 민수는 가장 오래된 편지부터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2016년 4월, 자신이 떠난 직후에 보낸 첫 번째 편지였다.
편지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리움과 응원이 담겨 있었다. 민수가 연수를 잘 받기를, 회사 생활에 적응하기를, 건강하기를. 그들의 진심 어린 염려와 사랑이 한 글자 한 글자에 묻어났다. 민수는 계속해서 편지를 읽었다. 2017년, 2018년, 2019년. 매년 보내온 편지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끼워진 짧은 메모들. 덕순 할아버지께서 2018년 10월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민수를 걱정하셨어요. 순자.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최덕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몰랐다. 계속 읽어 내려갔다. 기철 할아버지가 2021년 3월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렀어요. 할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민수 이야기를 하셨어요. 윤기철 할아버지도. 민수는 울음을 터뜨렸다. 정숙 할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요양원에 계세요. 반신이 마비되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단정하게 옷을 입고 민수 이야기만 나오면 웃으세요. 영희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 독감 후유증으로 몸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이제 저만 남았네요. 민수야, 할머니는 괜찮아. 너만 잘 지내면 돼. 마지막 편지는 2025년 3월에 쓰인 것이었다. 박순자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 민수야, 할머니 순자야. 할머니가 이제 많이 늙었어. 매일매일 힘들구나. 하지만 내 생각을 하면 힘이 나. 너는 잘 지내고 있지? 할머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민수야, 할머니가 곧 내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나러 갈 것 같아. 거기서 다들 내 이야기를 물어볼 거야. 우리 민수 잘 있냐고.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할 거야. 응. 우리 민수 잘 있어. 훌륭한 사람이 됐어라고. 민수야, 할머니를 용서해줘. 할머니가 더 오래 살아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하지만 할머니는 늘 내 곁에 있을 거야. 내가 힘들 때, 외로울 때, 할머니를 생각해. 할머니가 응원하고 있어. 사랑한다. 우리 민수.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손주야.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통곡했다. 2026년 10월의 늦은 오후. 민수는 공원 벤치에 앉아 편지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다. 총 47통의 편지. 10년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낸 마음의 기록들이었다. 어떤 편지는 길었고 어떤 편지는 짧았다. 하지만 모든 편지에는 한결같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 민수를 향한 사랑과 응원. 민수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 10년 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나중에 하겠다는 변명으로 그들을 외면했다. 가끔 명절에 짧은 문자 한 통 보내는 것이 전부였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낸 편지에 제대로 답장도 하지 않았다. 내가 왜 이랬을까? 민수는 자책했다. 회사 일이 바빴다. 승진 경쟁도 치열했다. 주말에는 피곤해서 쉬고 싶었다. 그런 이유들이 이제는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다. 민수는 편지 하나하나를 다시 펼쳤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떨리는 글씨체, 연필로 꾹꾹 눌러 쓴 한글 자모, 가끔 틀린 맞춤법, 어색한 문장 구조.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소중했다. 최덕순 할아버지가 2018년에 보낸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요새 몸이 좀 안 좋아. 병원에 다니고 있어. 하지만 괜찮아. 할아버지는 내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힘이 나. 민수야, 할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사람은 언제 떠날지 몰라. 할아버지도, 할머니들도.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미루지 마.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바로 만나. 나중은 없을 수도 있어. 할아버지가 전쟁터에서 배운 거야.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 민수야, 할아버지 말 기억해줘. 민수는 그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신은 나중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해 10월에 세상을 떠나셨다. 윤기철 할아버지의 2020년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민수야,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힘들구나. 할아버지도 집에만 있어야 해서 답답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생각해야 해. 민수야, 넌 회사에서 힘들지? 재택근무한다며? 할아버지가 교사 시절에 배운 게 있어. 힘든 시기일수록 사람들을 더 챙겨야 한다는 거. 민수야, 내 주변 사람들 잘 챙겨.
그게 리더의 자질이야. 할아버지가 믿는다. 할아버지는 그 다음해 봄에 돌아가셨다. 민수는 그때 코로나로 정신없이 지내며 할아버지의 편지를 제대로 읽지도 못했다. 김영희 할머니의 2022년 편지에는 요리 이야기가 많았다. 민수야, 할머니가 요새 요리를 잘 못해. 손에 힘이 없어서 칼질도 힘들고. 하지만 가끔 내가 좋아하던 호떡을 만들어. 내가 먹을 수는 없지만 만들면서 내 생각을 해. 민수야, 너 혼자 살면서 밥은 잘 챙겨 먹니? 편의점 음식만 먹지 마. 제대로 된 밥 한 끼가 중요해. 할머니가 거기 가서 해주고 싶은데. 민수야, 건강 잘 챙겨. 그게 할머니 소원이야. 할머니는 2024년에 독감으로 쓰러지셨다. 민수는 그 소식도 몰랐다. 이정숙 할머니의 2023년 편지는 짧았다. 뇌졸중 후 오른손이 마비되어 왼손으로 쓴 글씨였다. 민수야, 할머니야, 할머니 아파 요양원 있어. 하지만 괜찮아. 민수 생각하면 힘나. 민수야, 사랑해. 글씨가 삐뚤빼뚤했고 띄어쓰기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에 할머니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의 편지들은 가장 많았다.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민수에게 편지를 썼다. 2025년 3월,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 민수는 그 편지를 또 펼쳤다. 몇 번을 읽어도 눈물이 났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었어요. 민수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민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는 것이 중요했다. 해가 저물어 갔다. 민수는 편지들을 다시 상자에 넣고 일어섰다. 동네를 걸으며 옛 기억을 떠올렸다. 저 모퉁이에서 박순자 할머니를 처음 만났었지. 저 골목에서 최덕순 할아버지가 호우 입김을 불며 오셨었지. 저 가게 앞에서 김영희 할머니가 호떡을 건네주셨었지. 모든 게 생생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 추억은 민수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다만 민수가 그것을 외면했을 뿐. 민수는 옛 할머니 댁을 찾아갔다. 박순자 할머니가 살던 2층 집.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민수는 집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다. 할머니, 저 왔어요. 너무 늦었지만. 민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날 밤, 민수는 집으로 돌아와 편지들을 다시 꺼냈다. 그리고 한 통 한 통 정성껏 읽으며 자신이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민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민수가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꿈을 이루기를 바랐다. 조건 없는 사랑이었다. 혈연도 아닌 짧은 인연이었지만 그들은 민수를 진짜 손주처럼 사랑했다. 민수는 결심했다. 이제라도 그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비록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떠나셨지만 그들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들이 바랐던 사람이 되겠다고. 2026년 11월, 민수는 요양원을 찾았다. 이정숙 할머니가 계신 곳이었다. 편의점 점원에게 물어 겨우 찾아낸 곳이었다. 민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요양원 문을 열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직원이 물었다. 이정숙 할머니 면회 왔는데요. 아, 이정숙 어르신. 가족분이세요? 아니요, 손주. 아니, 아는 사람이에요. 직원은 민수를 3층 병실로 안내했다. 복도를 걷는 내내 민수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10년 만에 만나는 할머니. 할머니는 자신을 알아보실까? 화나진 않으실까? 병실 문을 열자 휠체어에 앉아 계신 할머니가 보였다. 머리는 하얗게 새셨고 몸은 많이 야위셨지만 여전히 단정한 옷을 입고 계셨다. 할머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흐릿한 눈으로 민수를 바라보시다가 갑자기 눈이 커지셨다. 민수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할머니, 저예요. 민수예요. 민수는 할머니께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떨리는 손. 민수야. 정말 민수야? 네. 할머니, 제가 너무 늦었어요. 죄송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셨다. 아니야. 내가 온 게. 할머니는 그것만으로도 기뻐. 할머니는 제대로 말씀을 잇지 못하셨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말이 어눌하셨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기쁨,
그리움, 사랑. 할머니, 편지 받았어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 편지도 다 받았어요. 민수가 가방에서 편지 상자를 꺼내 보였다. 순자가 잘 전해줬구나. 할머니가 편지를 보며 미소 지으셨다. 할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10년 동안 찾아뵙지도 않고. 괜찮아, 민수야. 너 잘 지냈잖아. 그것만으로도.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꼭 잡으셨다. 약한 힘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1시간 동안 할머니 곁에 앉아 있었다. 지난 10년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다. 회사 생활, 승진, 프로젝트 성공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셨다. 할머니 자랑스럽다. 우리 민수. 민수는 요양원을 나오며 결심했다. 앞으로 매주 할머니를 찾아뵙겠다고. 그리고 할머니가 원하시는 것들을 해드리겠다고. 그 다음 주말, 민수는 박순자 할머니의 묘소를 찾았다. 공동묘지에 작은 비석이 있었다. 박순자 1940에 2025. 민수는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꽃을 놓았다. 할머니, 저 왔어요. 너무 늦었죠?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왔어야 했는데. 민수는 편지들 중 할머니가 쓴 것들을 꺼내 하나씩 읽었다. 할머니께 들려드리듯 천천히. 할머니, 제가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 읽었어요. 할머니를 용서해줘라고 쓰셨죠. 할머니,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잘못한 건 저예요. 제가 할머니를 외면했어요. 제발 저를 용서해주세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다. 괜찮아, 민수야. 할머니는 내가 행복하면 돼. 민수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묘소도 찾았다. 최덕순 할아버지, 윤기철 할아버지, 김영희 할머니. 한 분 한 분께 찾아가 꽃을 놓고 편지를 읽어드리고 사과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이제라도 왔어요. 늦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사랑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바라셨던 사람이 될게요. 민수는 그날부터 변했다. 회사에서도 후배들을 더 챙기기 시작했다. 어려운 동료가 있으면 먼저 손을 내밀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신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주말마다 이정숙 할머니를 찾아뵀다. 함께 산책을 하고 책을 읽어드리고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는 점점 건강을 되찾으셨다. 누군가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힘을 얻으셨다. 민수야, 할머니, 행복해. 어느 날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저도 행복해요, 할머니. 민수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민수는 또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식사 배달, 말벗 서비스. 회사 일로 바쁘지만 주말에는 시간을 내서 봉사를 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신에게 준 사랑을 다른 어르신들께 돌려드리는 것이었다. 어느 날 민수는 옛 편의점을 다시 찾았다. 새로운 점주에게 부탁했다. 사장님, 혹시 여기 밤에 혼자 오시는 어르신들 계세요? 네, 가끔 계시죠. 외로워 보이시는 분들. 제가 가끔 들러서 그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물론이죠. 좋은 일 하시는 거잖아요. 그날부터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편의점에 들렀다. 밤 10시쯤, 퇴근 후에. 그리고 그곳에서 외로운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냈다. 라면을 끓여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웃음을 나눴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한 할아버지가 물으셨다. 저요? 그냥 옛날에 여기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세월이 흐르며 민수는 깨달았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준 가장 큰 선물은 물질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법이었다. 조건 없이 누군가를 아끼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법. 그리고 그 사랑은 돌고, 돌아 다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 2027년 크리스마스 이브. 민수는 이정숙 할머니를 모시고 옛 편의점을 찾았다. 요양원에서 외출 허락을 받아 함께 나왔다. 편의점은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고 민수가 준비한 작은 파티가 열렸다. 그곳에는 동네의 외로운 어르신들이 모였다. 민수가 지난 1년 동안 알게 된 분들이었다. 모두 10명 정도.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캐럴을 부르고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민수가 이정숙 할머니께 물었다. 응, 행복해.
민수 덕분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웃으셨다. 민수는 가방에서 편지들을 꺼냈다. 10년 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낸 편지들. 여러분,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민수는 편지들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이 편지들을 쓰신 분들. 박순자 할머니, 김영희 할머니, 최덕순 할아버지, 윤기철 할아버지. 그리고 여기 계신 이정숙 할머니. 이분들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민수는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다. 사랑은 끝나지 않아요. 사람은 떠나지만 사랑은 계속돼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저도 이제 그 사랑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그날 밤 편의점은 다시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로 가득 찼다. 민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내려다보고 계실 거라고 믿었다. 하늘에서 미소 지으시며 할머니, 할아버지 봐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사랑을 이어가고 있어요. 민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알았다. 비록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떠나셨지만 그들의 사랑은 민수의 가슴 속에, 그리고 민수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계속 살아있다는 것을.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영원히 계속된다.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스문의 시간 편의점의 작은 만남이 만든 기적.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다.